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음극재하고 좀 동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 SKC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동박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이란 구리 전지박을 좀 뜻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건지 음. 아니면 비슷한데 그냥 양산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많이 하는 회사가 일단은 1 등인 건지 좀 그게 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SK가 예전에 지분 투자했던 왓슨이란 기업이 전 세계 1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또 한국과의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좀 아. 궁금합니다 진짜. 원래 처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2-3년 전에 들고 나왔을 때는 두께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이게 저희 이제 전극이 두 가지면 알루미늄 박도 있고 동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 알루미늄 그쪽으로 박은. 진출을 웬만하면 안 예. 하는 거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진입 장벽은 쪼끔 있었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그 전기 분해를 해 가지고 박을 얇게 만든다는 고런 기술적 차이는 음. 있었는데 금방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 어디까지나 구리박이다. 구리박. 그리고 장비를 돌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 결국에는 금방 중국 업체가 1 위를 차지를 네. 했잖아요. 사실 예. 얼마 못 가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범용 소재가 범용 됐다. 소재.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규모. 예. 규모의 경제로 갈 수밖에 음. 없습니다. 단가합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의해서 마진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단가는 그만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 음. 소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보니까 2 차 전지 이제 셀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데 이쪽 그 동박 업체들 주가는 막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막 모습도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음.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또 뭔가 진입 장벽이 있나 좀 궁금을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아니네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LG 머티리얼즈하고 지금 SK 예. 넥슬리스도 지금 왓슨 지분을 예. 계속 확보를 하는 게 계속 규모를 제일 많이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규모를. 거고, 예. 지금으로서 규모로만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앞서고는 일진모터.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으로 보면은 SK 넥슬리스가 이제 앞서 있는 음. 상황이고, 그래서 고거 차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불확실성이 지금은 해소가 됐지만 해소되기 이전에는 네. 어쨌든 동박은 간다 수량이 그렇죠,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음. 예. 어쨌든 동박 업체들은 그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좀 어떤 기술적 차이보다도 좀 양산 능력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건데 요새 음극재에 그 흑연이 들어가는데 이제 양극재가 이제 니켈이 이제 90% 까지 가면 더 이상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음극재를 좀 이제 더 음극재 쪽에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실리콘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실리콘은 그러니까 거기다 실리콘을 주입을 하면 이게 어쨌든 그 주행거리나 밀도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100%로 바꿔주면은 엄청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고체 굳이 할 100%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못 올리는 게 문제인 거죠. 5% 이상 못 올리고 5% 있는 이상.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기술적인 방향은 음극재 쪽으로 왔다. 양극재는 에너지 이제는 밀도. 안정성 예. 위주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음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계속적으로 올려주려면은 실리콘 함량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 음.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가끔 그 CNT 관련주들 막 예. 오르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흑연, 그러니까 실리콘 비중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음.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 기술과 CN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동시에 그런 같이. 관련주들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음극재에서도 한번 실리콘 쪽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해액과 전해질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저도 막 용어가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전해액 안에 제가 알기로는 전해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해액 업체들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전해질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 약간 이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전해질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해액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해질 쪽의 기업들은 제가 커버를 안 하고 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 안 해주셨어요. 커버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사실 전해액도 딱히 커버는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만 살짝 네, 설명드리면은 전해액 안에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저희 리튬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리튬 이온을. 그래서 이동시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염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용매가 들어가는 용매. 거예요. 이제 용매는 그냥 흔한 그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리튬염을 전해 액 안에 완벽하게 녹여야지만이 얘네가 불순물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첨가제라는 것이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첨가제 가지고 굉장히 막 기술력이 높다 뭐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가끔 이 리튬염이 완벽하게 녹여지지가 않았을 경우에 불량률이 좀 네, 높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첨가제 쪽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재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는 선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SN이라든지 AN 쪽으로 간 이후로는 얘네들도 범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튬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만든 표준을 우리나라에 이제 첨부라는 기업이 했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맞아요.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주도적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혹시 여기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화학이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왠지 화학 박사님 같으셔가지고. 그럼 직접 따로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따로? 그냥 네. 전공과 상관없이. 네네. 예.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앞을 이제 좀 판단하기에 조금 더 예. 유리해서 제가 저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타사 자료도 정말 많이 보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타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뭐 당연히 이론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보고서에는 이론보다는 이제 산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한나 애널리스트의 특징은 이론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서 보면요. 무슨 논문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는 또 되게 좋은 자료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와 관련돼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어쨌든 최근에 SK랑 또 LG가 합의를 보면서 조금 이제 회복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공포를 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전고체 배터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저도 꺾였다고 보진 않는데 뭐 어쨌든 이제 3사가 점유율도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수요도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내재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게 PER이라고 하나요? 이 멀티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이하나 연구원님은 이런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씩은 꼭 매해 네, 한 네, 번씩은 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내재화와 예. 전고체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내재화 부분은 저는 당분간은 굳이 굳이? 멀티플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배터리 의미가 없다. 업체들도 지금 마진을 이제 막 넘기려고 하는 기업이 이제 연간 흑자 기대하고 있는 게 LG화학 정도밖에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뭐 CATL이나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인 예.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고체 얘기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네, 아직도 기술적인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내재화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라인 다 바꿀 거면 또 바뀌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도 될 문제가 저는 내재화라고 보고 있고 그럼 전고체는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전고체는 항상 업데이트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업데이트는 해야 해요. 된다. 왜냐면은 뭐 아직 그러니까 상용화까지는 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하려는 기업이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예. 항상 미리미리 들고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시제품이라도 당장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런 느낌 이런 표준화된 소재로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를 미리 선점을 하려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라도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멀티플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네, 보고 상용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여기 어젠가 그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BMW도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했었는데 20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딱 기사를 본 순간 쉽지 않겠구나. 네. 왜냐면 토요타도 뭐 2025년 얘기를 한 걸 기억은 나는데 BMW도 뭐 개발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2030년이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거를 완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술 변화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좀 2차 전지 하면서 그래도 그때 배터리 내재화 얘기 나와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받을 때 그래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더라는 게 저는 제가 믿는 구석은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LG하고 SK가 들어가 있고 삼성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이제 배터리 공장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진입이 안 되고 있고 유럽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구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제조 부흥을 위해서 2차 전지 이번에 뭐 소송도 잘 돼 가지고 되게 환영한 걸로 아는데 이 그림으로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한 구도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결국에는 이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이런 좀 무한 경쟁이 펼쳐진다고 좀 보시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무한 경쟁이 펼쳐지려면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이 네. 들어온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플레이어는 갖춰진 네,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럽 기업들에 대한 진입들도 예전부터 뭐 계속 얘기는 오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예전부터 한 건 사실이에요. 유럽 예. 기업들도 굉장히 업력도 오래됐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직접 계속 상업화를 시켜보고 라인을 깔아보고 수요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그냥 정말 간단한 동박 수요를 하나 잡는데도 오래 네. 걸리는데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배터리 수요를 잡는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선 당장은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간 업데이트는 네, 해보되 업데이트는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LG하고 SK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주도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림이지 않나. 그리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어쨌든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기후 정상 회의가 열릴 텐데 그 전부터도 이번 인프라 법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한 170한 5억 달러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금액을 좀 집행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왠지 그동안 전기차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테슬라가 일단 있는 국가인데도 많은 분들이 미국 가면 전기차가 아니라 자꾸만 이제 가솔린차만 떠올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게 열린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제가 뭐 기초적인 거하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좀 물어봤는데 혹시 더 설명하실 거 있나요? 혹시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요, 그거 다 그 내용들이 다 그 여기 내용이죠. 써 있어서. 말로 그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간 좀 약간 있으니까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어쨌든 이제 커버리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걸 또 처음 접해 보신 분들 계시니까 탄소 섬유가 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지 이제 리포트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인데 그걸 또 보니까 만드는 업체가 또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 몇 개. 일본 회사들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효성 첨단 소재의 좀 기술력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필적한 기술력인지 아니면 좀 아직은 뒤따라가야 되는 건지 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항상 그 기본적인 소재의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네. 그러면은 압력을 가했을 때 네,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웬만하면 강하면서 부러지지 음.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제 소재의 그죠. 방향성이고 이제 고무는 탄성이 굉장히 좋은데 단단하지 네. 못하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면서도 단단할 수는 없을까? 요 방법으로 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우면서 또 강성을 갖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가고 요런 흐름인데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사실은 탄소섬유의 등장은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시장에 대표적인 소재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수소 경제가 워낙 지금 친환경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이 기체는 너무 가벼워요. 부피도 너무 예, 크고 맞아요. 그래서 압력을 엄청 세게 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장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단하되 얘가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부러져 버리면은 폭발하잖아요. 예. 근데 요걸 막아주고 싶은 소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로 탄소섬유가 가장 표준화돼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섬유는 철보다도 7배가 강하지만 그만큼 탄성도 한 5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철의 강도와 고무의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약간 신소재인데 이미 어느 정도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많이 보여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만약에 수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야 많이 운송을 할 수도 예. 있고 저희 차 안에 넣고 다닐 때도 수소 발전기에 연료전지가 계속 들어가려면 수소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700바 이상으로 막 계속 올리고 싶으면은 탄소섬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폭발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탄소섬유는 기본적인 수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에도 쓰이지만 요즘에 되게 많이 깔리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이동시키는 그 튜브 트레일러도 많이 깔리고 있고 이제 넥소 들어가는데 뒤에 트렁크 쪽에 수소 압력 탱크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사실 사용되고 있는 게 탄소섬유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탄소섬유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뭘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도레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있죠. 예. 저희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런 굉장히 탑 클래스급 있잖아요. 거기 바디에는 탄소섬유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겠죠, 당연히. 네, 엄청 사치품으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저 보잉 같은 경우에 보잉 777 뭐 이런 것들은 동체에 다 지금 탄소섬유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는 한 30%밖에 안 써였는데 지금 70% 가까이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레이가 그쪽으로 OP 마진을 거의 36%씩 36%요? 예.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뭐 기체 압력 용기 쪽은 이제 가끔 그냥 들어와 보는 시장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풍력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풍력 블레이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기체 압력 용기도 사실 지금 수소하고 산소통만 생각을 하는데 CNG 압력 용기 중간 단계잖아요. 친환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CNG 압력 용기는 또 탄소섬유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낚싯대에도 쓰이고 요트에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수소에 많이 이제 탄소섬유를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쓰임새는 진짜 다양한 그런 소재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의 기술력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일본 업체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다고 강도가 세다고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탄성이 좋다고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산업에 어떤 물성이 들어갈 때는 다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 맞춰줄 수 있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지 물정의 개수가 많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본 회사 그 도레이 첨단 소재의 홈페이지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한 2-3페이지 넘어가요 물성만. 근데 우리 효성 첨단 소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로 기술력 차이는 나는데 그럼 도레이 사지 왜 효첨이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총 9개의 기업 정도가 있는데 1위인 도레이는 이제 막강한 거고 2위에 예를 들어서 엑셀은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을 거의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3위에 미쓰비시는 물성이 있어도 골프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군이 그 산업군 안에서의 점유율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 기체 압력 용기 쪽만큼은 1위가 도레이고 2위가 효성첨단 소재예요.
효성 첨단 소재는 강도 센 것만큼은 앞에 순위권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기체 압력 용기 이렇게 단단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국산화 바람도 불고 있고 도레이보다도 싸게 만들고 음. 이렇다 보니까 기체 압력 용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룸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이고 같아요. 효성촌 선수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았네요. 어쨌든 그렇죠. 예. 이거 네.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탄소 섬유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모든 걸 다 하려면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인데 그것만 예. 방향을 잘 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효성 첨단 소재 경영진의 선택이 좀 옳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궁금증을 저도 이제 다 한번 그 수소까지 해가지고 해결을 해봤는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또 이 궁금증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해소됐으리라고 좀 믿고요. 혹시 근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나중에 또 이한나 연구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AS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니까 좀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한나 연구님 요새 어쨌든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쨌든 저희 당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당사 지인 카드를 좀 썼어요. 어쨌든 모시기 진짜 어려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나 연구도 좀 뭐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네. 예.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살이 빠지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엠트렌트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그 댓글에도 좀 이런 방향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건의사항 좀 반영해가지고 다음 컨텐츠에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나 연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